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직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워낙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 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당원님들, 교육 지도자님들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의견도 주시고 또 지혜도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과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간담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김재관 국회의원 유한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제가 당의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국 농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단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연단 좌측입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오늘 이제 농업 현장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농업계 지도자님들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전라북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창득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그제 삭발을 하셨습니다. 김현순 한여농 도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최계혁 농촌지도자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순호 전라북도 사회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박은성 한국쌀전업농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박광양 DSC 전북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용진농협 조합장님. 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장이신 장수용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용 김제농협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최현규 한농연 김제지휘자님 오셨습니다. 조경희 전농 김제시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윤성 한농연 부안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당의 당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농민의 아픔과 역경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쌀 시장 격리를 몇 차례 요청했고 또 쌀가 안정화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서영균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선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강호영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이인수 대변인 오셨습니다. 한병도 전라북도 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익산갑의 김소원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님 모셨습니다. 도당의 사무처장 유청준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당대표님 인사 말씀 듣고 우리 농업계의 애로사항 청취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쌀은 안보다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농약도 기름값도 인건비도 다 오르는데 쌀값만 생각한다고 하는 게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거겠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여당 인사 한 분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정리 자동 개입 의무 조항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농업은 농사 천하서 대본이라는 말을 굳이 원용할 것도 없이 우리 미래를 정말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 갖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하셨던 말씀, 시장 경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까 우리 서영길 제후께서도 자료도 보여주셨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시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경리 자동세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 쌀농가 여러분들의 시름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추가로 확보하고 그 외에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를 위한 제도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확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인 오늘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또 우리 당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뜻이 100%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나락이 익어가는 열창을 내다보면 뿌듯하지는 못할 만큼 불안초도 긴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 한두 분 더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구한군 수이신 권익형 군수님, 또 김재 시장이신 정성주 시장님, 또 김영자 의장님,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애로사항 청취인데요. 사전에 정말 대표님과 우리 민주당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요청하신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발언 기회를 먼저 요청하신 회장님들 먼저 발언하시고 또 후순위로 또 발언하실 우리 지도자님 계시면 또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회의를 원활하게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우리 이상철 회장님, 노창덕 회장님, 또 박은성 회장님, 박광양 회장님, 또 조경희 회장님께서 꼭 대표님께 또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순서대로 먼저 이상철 회장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노창덕 회장님께서. 예. 우리 회장님들 말씀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다.
관한 쌀 문제가 제일 큰데요. 무슨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먼길 여기까지 와주신 이재명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농업을 최대시 않고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현관 앞에서 대표님을 맞았는데 바로 서 있었거든요. 저는 예의상 우리 농업단체 간단하기 때문에 현관에서 맞았는데 딱 떨어졌죠.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거는 비전이고 우선 이렇게 많은 시간 발휘해서 우리 전국 농업을 의미해서 전국의 농업을 의미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게 몇 번은 요지되는 우리 회장님들 질문을 좀 받고 거기 빠진 부분 전체적으로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노창덕 회장님께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 받아 않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뵀으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슈가 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 저한테 자랑을 해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해수 위원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2021년도에 저희들이 추석 전에 수확하는 조벼가 있습니다. 조벼. 이런 나라라고 그러죠. 그 벼가 2021년도에 68,000원에 농협에서 차들에서 방아를 찧었습니다. 40kg 한 가마, 나락 한 가마로. 저희들은 뭐 쌀보다는 나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 도정을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희들 농민들은 나락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락값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안시 장경님도 계십니다만은 올해 나락값이 조벼 나락값이 48,000원에서 5만원 사용했습니다. 40kg 한 가마에 거의 2만원이 지금 하락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앞전에 2021년도부터 해서 그 21년도산 벼를 바로바로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이 벌써 올해 2022년도에 조국 파동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서울역에서 거의 한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있는 용산까지 행진하면서 정말 우리 농민 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우리 윤준비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뒤로도 아무런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추석이 지나고 저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삭발을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한동현 전라북도연합회에서 몇 명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쌀값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우리 회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삭발이라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울분을 좀 토하자 이런 의미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집행부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욕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욕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8명만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울분을 조금은 가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오셔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 때 변동직불제를 없애버렸습니다. 변동직불제를 없애버리고 공익형 직불제로 하면서 쌀값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변동직불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만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민들은. 근데 민주당 정부 때 그 변동직불제를 없애버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주당 여기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변동기법제가 다시 부활하고 또 양곡관리법 빨리 엊그제 보니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합심해가지고 꼭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경희 회장님께서. 예. 안녕하십니까. 김제농민회 회장 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우리 이곳 김제에서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찾아주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 이렇게 하고요. 예. 저는 준비된 내용은 사실은 변동기술금 부활과 관계된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준비된 내용 짧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모두 발언 비슷하게 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자기 어떤 정해진 운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또 잘 지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이 농사 지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 양력자 우리 지금 김제부와 한농련 회장님들 엊그제 도청에서 머리 깎았고, 저는 또 어제 아침에 도청에 나락 사러 갔다 왔고, 지난달에는 멀쩡한 농 갈아엎고, 또 전국농민대 준비한다고 열흘 동안 거의 일 못하고, 이번 달 들어서 국회 토론에 2번 갔다 오고, 또 뭐 간담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저도 농사 짓고 싶고요. 저 게으른 농민인데, 오죽하면 저도 좀 집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빨리 좀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하고, 또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도 역할 제대로 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은 마음 편하게 농사 짓는 이런 농사만 지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우리 이제 자동시장경이 이제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제 국회 농해수위에는 통과되었고, 아직 지금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도 통과돼야 될 것 같고, 또 본회의도 통과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또 혹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싸워야 될 일이 생길 것 같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양곡관리법 개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지역, 우리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 이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기축불금 부분에 없어진 변동기축불금의 취지를 살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이제 쌀값이 하락될 경우에 85%를 보전해주는 부분, 이 부분을 담아서 안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아마 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좀 일단은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아까 우리 이제 그 노천대 회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사태의 배경에 원인이 그 변동기축불금 폐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사실은 이런 쌀값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강하면 법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죠. 근데 의지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변동기축불금이 살아있었으면 그 시장경리제 작년에 27만 톤 추가 생산됐다고 했을 때 바로 그만큼 추가 생산된 부분 바로 시장경리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변동기축불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어차피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장경리하는데 들어간 예산보다 변동기축불금 나가는 예산이 훨씬 크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시장경리 빨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제 변동기축불금 폐지가 되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해서 그 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통과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변동기축불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변동직 불금이 없어지면서 목표 가격도 거의 유명무실화 됐어요. 근데 이미 이제 5년 전에 정한 것이 21만 4천 원입니다. 현재 그 21만 4천 원 가지고 현재 쌀값을 계산하더라도 한 5천억 정도를 변동직 불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되니까 정부가 늑장 대응 부리고 나몰라라 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도 그 변동직 불금을 아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가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목표 가격이라는 거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최저 생산비리 보장을 위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최저 생산비 플러스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공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 가격이 됐던 공정 가격이 됐던 최저 가격이 됐던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생산비를 보전하고 적정한 이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목표 가격을 다시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변동직 불금이 부활되게 되면 그 기준 가격이 되게 되고, 또 이제 현재 이제 뭐 자동시장 경기에도 전년도 기준에서 뭐 3% 하락한다, 뭐 5%가 초과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떨어지면 대응 방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2%씩 해마다 떨어지면 시장 경기가 발동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에 했던 모든 법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뭐 만들어진 법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뜯어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 관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농민들이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요. 다 도둑 맞고 도망가고 난리 났는데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외양간 고친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는 다 도망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어쨌든 변동직 불금 폐지되고 공익형식 불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민주당 정부였고, 결자이지 차원에서도 현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고요. 어쨌든 직불금 뭐 이름이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잘 살려서 의원님들이 또 머리 잘 맞대고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완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쌀값 폭락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농민들 많이 안타깝고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이 뒤에 다 나타났습니다. 양곡관리법 문제, 시장경기 문제, TRQ 우리 의무 수입 문제, 이런 문제들 이 기회에 어차피 나타난 이 과정에서 모두 손볼 수 있으면 오히려 전화 요구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당 대표님들, 뭐 어쨌든 야당이지만 그래도 다수당 아닙니까? 좀 힘을 써서 꼭 좀 우리 농민들 마음 편하게 농사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박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성 쌀전업농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쌀전업농전략연합회 박은성입니다.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를 찾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구인 윤준백 의원님이 여기 계셔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쌀전업농을 대표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몇 점만 워낙에 지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쌀값에 대한 것들을 진작에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쌀값이 내몰릴 때까지 내몰리니까 다시 주워 담으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역경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실시했던 벼에 대한 이 확대를 갖다 조금 줄이려고 콩 재배에 대한 지원과 기술 등을 보급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차 되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아예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고 또다시 콩을 재배하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재배폭이 확대되어서
초과 생산에 들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만들어낸 것들이 분질미에 대한 매뉴얼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기술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어떤 정확한 매뉴얼 없이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세종청사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대기업에서 분진미를 생산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그쪽에서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정미 분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현재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서 그 수준의 또 저가의 밀을 가지고 분질을 해서 분리해서 아주 질 좋은 밀가루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쌀을 갖다가 분질을 시켜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나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그날 토론회를 보니까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책을 갖다가 하루속히 콩 재배 확대도 다시 부활시키고 분질미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확실하게 만들어간다면 쌀 수급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노력한 끝에 우리 농업의 기술들은 세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을 관장하는 우리 농민이나 정부가 굉장히 미흡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는데 저희 농민들도 그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진 만큼 유통 단계를 조절하고 소비자까지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번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통령이 마치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 농산물인 것 마냥 관세를 낮춰서 수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분이 진짜 나라를 운영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도도 아무것도 없이 유통업자만 배불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쌀을 사먹는 가격이 5,000원 이상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사람만 지금 배불리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진정으로 내려온 것인지 조사도 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연동제만큼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 농민단체에서 수없이 이를 갖다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동제가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들은 좀 농업에 대한 것들 관심이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선진국도 1차 산업이 농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이 됐고 농업 대국 선진국들을 보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서 진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공산품은 생산자가 다 가격을 정하는데 안보 식량 산업이라고 갖고 쌀 같은 주곡 생산하는 것만 정부가 꽉 틀어잡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농민들은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기왕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할 거면 정부에서 좀 제도적인 법제화를 시켜서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기회를 들여서 쌀이 대두된 만큼 확실한 근거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정황근 농식품 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그분께서는 깜짝 놀랄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농민단체 몇 분이 가서 만났는데 9월 말까지는 부곡에 대한 부분을 다 처리를 하고 시곡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뢰를 해야 될까 말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에서도 재원 마련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야당에
야당의 힘을 빌어서 또 숫자가 월등히 우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때 큰 힘을 실어서 저희들 앞으로 희망과 꿈이 있는 쌀과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절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양 조합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그 대표님 DSC가 뭔지 아시겠어요? DSC가요, 전국의 1115개 농협 중에서 벼를 줄로 보는 농협이 한 600여 개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김제농협이 RPC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소멸을 해서 부적까지 하는 걸 RPC라고 하고요. DSC는 부적 공장이 없어요. 벼를 사서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농협이 DSC입니다.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소매한 벼를 한 톨도 못 팔았어요. 장사꾼들이 사가지를 않아요. 단락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와서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왜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까지도 정말 서러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가을 한철만 농민들이 무, 배추 심지 말자. 왜냐면요, 농민이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정치도, 언론도, 국민도 전혀 바라보지를 않아요. 이럴 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양국관리법 제16조 3항에 의하면 농림부 장관은 제1항의 양국 수급 안정 대책의 운영 또는 양국의 수량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협협동조합 등의 양국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농협에 전담시키고 있거든요. 농협에 전담시켜놨는데 시중에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RPC 농협 아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김제희 지역의 벼 평균 수매가가 원가 기준으로 작년에 수매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야 5만 3천 원에 판매를 해야 수지가 그냥 제로인, 6%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만 1천 2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농협만 해도 5만 톤을 지금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농협은 전국 농협 중에서 아주 작은 농협이에요. 수매량도 4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RPC 같은 경우 8천 톤만 수매를 해서 도정에서 쌀을 냈어도요, 최하 20억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 농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세에 좀 다행이거든요. 뭐냐면요, 조금 전에 그 장사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4만 5천 원 하다가 그거 갚으래. 지금 농협에서 지금 경비를 시작을 했어요. 이구만 하는 겁니다. 어디다 판다는 약속도 없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천 원이 올랐대요. 그래서 4만 8천 원이 나온다, 지금 종값이. 이렇게 하면 8천 톤만 매입한다는 농협도 최하 44억. 2천 톤 우리가 정도면 22억 정도가 적다가.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요, 1년에 2억을 가지고 결산을 해요. 숫자 배당금 주고 법정 적립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0억씩 적자라면 앞으로 10년간 직원들 급여 못 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들 급여를요, 300% 깎았어요. 못 준다고. 미리 선언해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아갖고 22명밖에 안 되는데 뽑아놓고 그만두고 뽑아놓고 그만두고 올해 6명이 그만뒀습니다. 의원은 처음 안 그렇다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게 지금 부곡, 신곡, 경기 문제가 기본적인 것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격 하락의 요인을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 띄었다. 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 20년도 조금 흉년이 되니까
엿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31만 톤을 5차에 걸쳐서 방출해 버렸어요. 마지막 5차 방출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구곡이 올해까지 넘어와 버리고 작년산 신곡이 올해까지 넘치고 넘치면서 이런 폭락 사태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표님 안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그 기본 이념부터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직하면 농협이 결단을 못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왔다고 해서 제가 중앙회장님을 만나고 거칠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회장님 그러시더라고. 그 거칠은 얘기를 듣고도 경정심을 잃지 않고 조합장님 어떻게든 해결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회장님은 회장님이시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손실 보전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협중앙에 힘 뺀다고 신경 분리해놓고 금융에서 올해 금리들 얘네만이 좀 늘어나서 좀 수익이 됐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좀 보전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금융법에 걸려서 안 된다. 배임이랍니다. 그 돈 갖다 쓰면. 저희 농협은요, 아니, 신흥에서 조금 벌어가지고 경제사업은 95% 이상 농협에서 지급하는 경제사업은 다 적자예요. 그거 다 보전해주거든요. 그리고 농협이 비대안에 뭐 방대안에 뭐 어쩌네 하는데 솔직히 도시농협 몇 조 원대 도시농협들 예수금 몇 조 원대 도시농협 얘기죠. 저희 농협 예수금 5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자 늘려갖고 직원들 먼저 살리고 경제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구곡을 지금 중앙위에서 지금 이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협 같은 경우 2,200톤을 신청을 했는데 1,700톤만 이걸 시켜라. 나머지 500톤 팔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팝니까 500톤을. 가만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또 전량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 가격은 어쨌든 시기의 문제니까 타이밍을 다 놓쳤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서 구곡은 빨리 그리고 신곡도 일정 수량 어제 그 시도지사님들 100만 톤 얘기하셨잖아요. 저 입이 딱 벌어졌어요. 100만 톤 얘기하고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통큰가. 정말로 정부 여당하고 민주당하고 한 힘이 돼서 100만 톤 한다고 하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응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약해서 농협의 손실 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그래도 못 주고 있습니다. 농협의 손실 보전 대책을 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든지 어디서 책임을 지든지 해서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을에 수면을 하면요. 옛날에 그 추미애 대표님이 여기 오신 뒤에 제가 건의를 해갖고 양곡창고 하나를 그 뒤에 살아나가서 양곡창고 하나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략을 소멸을 하려고 하면 야적을 해야 합니다. 농협의 물류창고가 부족해요. 이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회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좀 말씀을 좀 요약해서 시간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쌀이라고 해서 쌀 문제 전부 말씀하시는데 대표님 이 쌀 몽땅 어디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불만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지난번 격리시킨다고 해놓은 40만 톤 장소 옮기는 비용 농협에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말이면 시장에 나옵니다. 좀 전에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면서 농협에서 쌀을 그냥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풀어야죠. 조합원들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래서 방법은 우리
의원께서도 지난 화요일 날 TV 토론회에서 말씀해 계셨어요. 수입 밥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이라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에 있는 쌀을 매년 평년 들어서 난리라고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 것이 아니라 내년에 농사를 휴식연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노면에 1년 동안만 휴식연재를 그에 대한 보상을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생산되어진 쌀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지금 당장 어루만져 주면 그게 몇 개월 버티겠습니까? 제 요지는 이렇게 이 구국을 어떻게 하든 없애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주 요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더 큰 문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기후변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올 추석에 배추값 한 폭이 16,000원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우리 농가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000원 받았어요. 1,000원. 우리가 농가가 1,000원 받으면 시중에는 10,000원 합니다. 왜? 그 중간에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농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농업만 천대시하는 정부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을 천대시해서는 이 나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같이 지금같이 배고픔을 참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루어져 온 일인데 매번 정치권에서는 발등에 불만 끌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한 곳 전쟁통에 모든 원자재 값이나 고물값이 올라서 사료값이 매달 10%씩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아우성치는 그때그때의 변동책으로 발등에 불만 끄서는 안 된다. 앞으로 향후 기후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면 제가 보는 농업을 40년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년 안에 팬데믹 온다. 내가 내 농지에 심을 종자가 매년 변하고 향후 그전에 생산되던 것이 바뀌어지고 가고 있는데 1도만 온도가 더 올라도 우리 농사 하나도 안 됩니다. 과연 앞으로 몇 년 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고 발등에 불만 끄지 말고 향후를 내다보는 그런 정치 좀 해주십사라는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농업 관계 법안 그동안 이 자리에서 못 들었어도 각 지역 돌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험 문제, 농지 문제, 농업 기본법 문제 제가 일일이 검증하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현 시대에 맞게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발등에 불만 끌려고 생각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향후를 내다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제가 지사님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 행사에서 몇 번 뵀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지사님이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했을 텐데 하는 주민 여론은 많습니다. 그 힘의 여력으로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루아침이 되진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농민들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법리 좀 바꾸고 제도도 좀 바꾸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쌀 몽땅 들어다가 저 태평양에다 버리든지 없어져야 해결되지. 지금 격리시켜 놓은 거 내년 1월달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올 연말만 넘기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철 회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행적으로 좀 더
장수영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또 의원님들 답변 듣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제 오늘 우리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방문해 주심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그 쌀가 대폭락의 사태를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어해 주신 이원태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GDP가 세계 30위권인가요? 그 이태리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소비의 패턴도 많고 생활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100kg 이상을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56kg도 채 못 먹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요. 하지만 육류 소비량은요, 어마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소비량의 94%가 육류 소비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이 아마 좀 몇 년 더 지나가면 육류 소비량이 곡물 소비량을 초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식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쓴소리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정치만 하지 마시고 좀 전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량작물 그 자급률 향상이나 생산이나 가공이나 유통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회장님처럼 발등의 불만 막 끝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좀 대안을 제시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개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 정부에서는 2023년 새로운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중 하나로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타작물 직불제거든요. 타작물 직불제가 2018년도에 좀 도입이 됐었습니다. 초기에는 홍보나 그 재배 어떤 기반 등의 그 부족으로 사업량이 좀 미달이 됐었습니다. 예산의 신청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2020년도에는 사업량,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접수를 다 못할 정도였고 사업량 확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3년도에는 그런 그 전략작물 직불금도 농콩이나 논의 타작물이 충분히 재배 확대되어서 쌀 재배 면적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가지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수립 예정인 이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이 약 한 72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한 1,500 정도, 2배 정도로 또 확대 예산을 세우셔서 쌀 재배 면적과 함께 타 작물이 적절하게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서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수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절절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혼내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 또 부과해서 발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럼 이정용 조합장님. 아까 그 대표님 모시고요. 저희는 농협은 RPC 농협입니다. 저희 RPC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톤 한 차를 아까 대표님께서 RPC는 정미소죠 이렇게 우세해서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RPC가 정미소입니다. 근데 25톤 한 차가 나가면 저희들이 한가대를 포함해서 약 한 2,500만 원 돈이 지금 적자를 나고 있습니다. 딱 한 차에. 근데 지금 신곡이
9월 말 지나서 10월 4일부터는 금년도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더라도 아까 이상수 시장님께서 딸을 거기서 태평양이라도 걸라고 해서라도 딸을 두고 오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딸을 그냥 저가로 그냥 내고 있습니다. 왜? 금년도 신고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지금 농협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님이나 주교님들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쌀 생산 조정 대체작물을 우리 김제 관내에서 일찌감치 지금 7년 전부터 논통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이 전국적으로 한 9만 톤이 나온다는데 우리 김제 관내에서 대체장 논콩이 약 한 10,000톤이 나옵니다. 약 9분의 1 정도가 김제 지역에서 전국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계호 장관님 계실 때 제가 장관님을 면담을 해서 쌀 생산 조정대 논통 재배가 제일 좋으니 그 대체작물 부산비를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계호 장관님께서 저도 그걸 많이 권장을 하는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대체작물 조사문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계호 장관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기재부에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마침 김수원 의원님 오셨는데 김수원 의원님이 기재부 또 소속이 그러니까 조합장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것이 끝까지 이해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불구하고 3년간 지나니까 그게 이제 한시로 잡기 때문에 보상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쌀 생산 조정을 대체작물들이 많은 권장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되면은 쌀 생산에도 이렇게 뭔가 조정을 되면서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다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기 이상철 회장님을 포함해서 단체 여자들의 열렬한 말씀 매우 죄송한 마음으로 잘 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농업에 대한 생각들 정말 다양합니다. 이상철 회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이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생산물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라는 문제 사실은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경우는 보통 쌀가폭락으로 농업인들이 노동을 겪지만 도시 소비자 물가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들이 농업에 대한 정신, 농업은 밑빠진 쪽에 물고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관료 정치인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 이상철 회장님의 그 지적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 쌀 수입 문제, 쌀 수입 문제가 하나의 원인일 테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일종의 수요 초과 생산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만들어라.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정용 회장님 말씀과 똑같이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 또 전에는 이제 아예 농지를 시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줄이라고 거의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강제하다시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계속하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그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어쨌든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아마 이상철 회장님께서 태평양에 가다 버리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마 어디 딴 데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정치적 파장력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사실 그렇죠. 누군가는
쌀이 없어서 문제고, 누가 못 먹어서 문제고, 어디는 남아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돼요. 지금 이제 쌀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좀 사실은 쌀 수곡이 남아서 온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 때문에 이제 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고 또 쌀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체작물 중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콩이나 이런 거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업을 사실은 근본적인 뿌리에 가는 문제도 놔두고 이제 그 가지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의 콩에 대한 국내산 콩이나 아니면 뭐 밀이나 이런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생각했던 데도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만 그 유전자 조작 그 표시를 하자. 콩은 거의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죠. 그걸 다 표시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아마 국내 콩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또 구조적인 접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실 이상주 회장님 안타까움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관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대전환 안 하면 이 문제는 계속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 현실인데 해결책을 좀 구조적으로 좀 마련하고 농업에 대한 좀 장기적 비전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저희도 나름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벼농사 면적을 사실은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라는 문제도 그것도 강제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유인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상주 회장님 말씀 중에 아까 농지에 관한 말씀도 사실 하셨는데 그 문제도 임차농하고 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농지를 다른 정도로 전용을 하거나 뭐 최근에 유행하는 논리로 태양광 발전 산업과 좀 연관을 짓는 문제들도 이 농지 임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제약 요인이 많은 거 봅니다. 그런 것도 쉬운 과정은 또 아니죠.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이 기여한 거 엄청나게 크지만 점점점 이제 이들의 사양산업으로 밀려나면서 모든 문제가 좀 켜켜이 쌓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당장에 닥친 문제들조차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름 해보겠다고 해서 자본개입 조합도 만들어보고 앞으로 뭐 농업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말로 죄송하게도 저희가 키를 놓쳤지 않습니까? 키잡이를 해야 뭐 집행권을 가져야 뭘 좀 할 텐데 그건 우리 민주당의 잘못으로 그런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농민들 여러분께서도 그 고통이 좀 더 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반성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현재로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점이라도 최대치로 좀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농업에 관심도 있고 좀 내용도 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정말 세발의 피해 부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쌀값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저희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제 구국 10만 톤을 정리하고 또 쌀 시장 경리를 자동화하자라고 하는 그 입법하는 것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쌀값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하시고 주문하셔서 어제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일단 쌀 시장을 자동으로 격리하는 부분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논타작물 재배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논타작물 재배가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한 3년 했다가 또 5년 쉬었다가 3년 했다가 5년 쉬었다가 뭐 이렇게 되어 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쌀 생산 면적, 벼 재배 면적 조정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어제 그 법안 소위 심사 때 통과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의 초과 생산량들 50만 톤이든 60만 톤이든 초과 생산된 전체 물량을 일거에 다 격리하는 걸로 법안이 어제 통과됐다는 말씀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쌀 문제는 저희들이 또 일관되게 또 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안배가 좀 있어서요.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두 분 최고위원님 혹시 해주실 말씀 계시면 네. 아니면 우리 농해수에 계신 안호영 의원님 또 윤준명 의원님 한 말씀씩 해주시면 들어주시겠습니다. 농해수위의 위원으로 있는 안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전북에 있는 농업 관련 단체 회장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제 우리 농해수위에서 관련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얘기만 간단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농업의 쌀값이 이렇게 계속 하락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말기에는 쌀값이 12만 원대로 떨어졌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도에 시장격리를 시행하면서 15만 원대로 올린 적이 있었고 그 뒤에 18년, 19년, 20년도에 논타작물에 대한 생산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대 쌀값을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논타작물 타작물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또 풍작이 일어나면서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바로 또 시장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 정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서 쌀값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쌀값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과잉 생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작물을 경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생산 조정제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쌀값을 안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다만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부곡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정부가 그런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야당이 정부에서는 계속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도 결국은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쌀값 문제에 걱정하는 척 했지만 결국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배입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 농민들 어려움 해소해야 된다. 절박함. 또 우리 노창득 회장을 비롯해서 삭발까지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겸하게 그런 내용을
수용하고 저희들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해 수위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돼서 늘 저희들끼리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식할 때 술 한잔 먹으면 뭐 비료값 내리고 쌀값 올리고 민주당이 해낸다. 이게 저희들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우리 농민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좀 제가 농해수위 가서 뼈아프게 느낀 게 특히 농민단체 이렇게 가서 함께할 때 듣는 지적 중에 민주당 정부가 이거 쌀값 내리는데 동조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때 제일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당초 시작할 때 쌀값 12만 원부터 시작해서 22만 원까지 정상화 시켰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민주당 정부에서 운영했던 쌀값은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후 폭락을 지금 16만 원까지 내려가는 데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될 시점에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적기에 경기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편들은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초래된 내용은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변동직불제를 수급 안정제로 이렇게 바꿀 때는 변동직불제에서 유지되고 있던 적정 가격이 수급 안정을 통해서 담보될 거다, 이런 아마 선의의 기대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구나, 이 제도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님도 강조하셨지만 의무경리제를 제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은 햅쌀 가격 어떻게 결정할래? 얼마 보전하도록 만들래?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담보하려면 생산량, 수요량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장 경리해야 될 물량 제대로 산출해내고, 거기에 산출되면 그 내용을 적기에 제 가격에 제대로 정리하는 것, 소매가 제대로 내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 조정 제대로 해내서 수급 안정이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법, 또 거기에다가 수입쌀 40만 8천 톤 가능하면 원전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금년 햅쌀 가격 조기 안정화시키고 안정된 쌀값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도 신경 써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 농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꼭 우리 최기욱 회장님하고 박흥식 회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셔서요. 근데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1분 안에, 1, 2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그 다른 도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발의한 양곡관리법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아직 여기서 나오지 않은 그 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해수위에 가셔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우리 소비자 물가나 우리 생산비 반영을 좀 해주셔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그 기틀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농가 보전금이 지금 인도가 많이 줄여가지고 자살률이 막 급증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쌀을 주고 우리가 주 생산으로 하는 우리 김제 씨는
지금 절망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좀 대책을 내놔주시고요. 그 정부에서 작년에 예산 반영에 의무 수입량 40만 8천 톤을 1220억 원을 더 해서 지금 반영을 해놨다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이런 행태는 좀 어떠지 않나? 왜 외국 사람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주고 저희는 이렇게 깎아버립니까? 정말 너무나 작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슴 아픈 심정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이 한 1분 정도 뭐 남아 있는데요. 요약해서 좀. 예. 대표님 김제 오셨는데 인사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달리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농정 철학이 나는 법으로 규정됐을 때 농민들이 사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우리는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식량 주권을 위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올해 미국의 칼로스 쌀이 10차례 공매했습니다.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쌀값, 이 현실에서 밥쌀용 쌀을 10차례나 공매한 게 지금의 AT센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잖아요. 이건 주권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하고 약속한 쌀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MA 물량 WTO 58, WTO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개국국에다 피해만 주는 게 WTO입니다. 이미 58개 나라하고 자유협약을 체결했다면 WTO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미국은 법을 어기면서 모든 보호 조치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게 국가의 힘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동반되지 않는 농업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올 하반기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오고 이걸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 정부는 물가 때문에요. 농산물 위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 힘이. 그잖아요. 쌀값 내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정부가. 이런 속에서 쌀값을 올린다? 저는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 농민들의 삶을 보존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농업에 대한 주권이 그리고 농민의 주권이 보존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가야 됩니다. 지금 쌀 문제에 대해서 국힘당 농해수 의원들 설득 못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들 뭐였어요?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쌀 문제는 전체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부터 답답한 겁니다. 물론 이원태 의원님 고생하시고 입법 발의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난 좀 더 정말 이 농업 문제만큼 여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정말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는 대표님 있기 때문에 좀 믿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만 농업 문제가 아니라 전반의 문제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토론 속에서 방향을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의원이 지금 대표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곡과 신곡을 9월 말 10월 초에 최대한 격리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농협의 적자 보정 문제, 또 변동직불제의 취지를 살리는 문제, 또 논타작물 재배 문제, 휴경제 문제, 또 23년 예산에 논타작물 예산을 포함해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 지도자회 간담회를 힘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 첫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정을 마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할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가셔야 된답니다. KTX 끊어놓으시면요. 혼자 왔어. 한동에서 오늘 뭐 하십니까? 내일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동하셔야 됩니다. 차를 놓치시면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셨네요.